컴퓨터 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이런 입력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입력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키보드죠. 키보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키보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케니컬 키보드. 자, 키보드에 이걸 키캡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은 키캡 밑에 이렇게 스위치들이 있죠. 요 각각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별로 해서 나름대로 이 기계식 키보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겠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키를 누르면 이게 내려오면서 원래는 이제 올라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접점이 되어 있다가 내리면서 떨어지죠. 그러다 다시 놓으면 또 올라오면서 붙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이 키가 누를 때마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얘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밑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케니컬 키보드, 일반적인 키보드는 보통 스프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보통 스프링 키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스위치 보시면 스위치마다 조금씩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 줬느냐에 따라서 색깔별로 구분하는데 청색은 청축, 이제 이걸 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두 개의 접점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점 방식에 따라서 청축, 갈색인 갈축, 그다음에 적색은 적축, 흑색은 흑축, 백색은 백축. 보통 한 5가지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걸 누를 때 이제 스프링의 어떤 그 느낌에 따라서 압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을 키를 누를 때 압력을 키압이라고 하고 누를 때마다 탈칵탈칵 소리가 나죠. 당연히 그걸 키 음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키압에 따라서 키 음량에 따라서 이 키보드에 관한 선호도가 다 다른데 보시면 이제 키 음량은 청축이 제일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백축, 갈축, 적축, 흑축. 적축이 제일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고 키를 누를 때 이제 누를 때 키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축이나 흑축이 키압이 더 높은 대신에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에 피곤도가 많이 또 높아지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를 고를 때도 보면 이제 이 접점 방식이 뭐 갈축이다, 청축이다, 적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계식 키보드는 스프링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멤브레인 키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멤브레인이란 말은 원래 세포, 막이라는 뜻인데 이 각각의 키에 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막이 씌워져 있고 그 키값 위에 있는 그 막을 누름으로 인해서 접점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키 입력이 되고 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무 탄성력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기계식 키보드는 키 하나하나마다 스프링과 이런 미케니컬한 이런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싼 편인데 멤브레인 키보드는 상대적으로 고무 탄성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는 소음도 적고 또 저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멤브레인 키보드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또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하는데 밑에 3가지 구분했죠. 슬라이드 키보드, 플런저 키보드, 펜터그래프 키보드 이렇게 3가지 구분했습니다. 이 3가지 다 기본적으로 러버돔이라고 해서 러버라는 게 이제 고무인데요. 고무를 이렇게 돔 모양으로 이렇게 키 위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볼록하게. 그래서 이제 고무는 원래 탄성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가 위에서 키를 탁 누르면 그 러버돔의 윗부분이 밑으로 탁 내려가면서 이게 멤브레인에 접점이 생겨서 키 입력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키보드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접점이 이루어지는 요 멤브레인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떨어져 있다가 이 러버돔을 누르는 거죠. 누르는 순간에 이 접점이 밑에 탁 내려오면서 이제 키 입력을 인식하게 되고요. 러버돔 위에 이 러버돔을 누르는 방식이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처럼 키캡이 오락내리락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으면 이제 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슬라이드 키보드 내지는
슬라이드 키보드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통 얘를 멤브레인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키를 뭐 앞에 쪽 눌렀느냐 뒤쪽 눌렀느냐에 따라서 키 인식하는 율이나 뭐 인식되는 속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일종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점들이 있고요. 이 러버돔을 이렇게 껍데기를 까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여기를 키캡이 누르면 밑에 있는 멤브레인에서 접점이 벌어지는 거죠. 자, 플런저 키보드는 앞에 이제 슬라이드 키보드,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가 누르는 각도, 손가락이 밑으로 정확하게 90도로 누르느냐, 약간 비스듬하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 러버돔을 누르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서 누르든지 똑같은 입력으로 이렇게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용한 게 플런저입니다. 플런저. 플런저라는 게 여기 잠깐 그림 보시면 이제 기계공학에서 보시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죠.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액체를 뽑아내거나 내보내거나 하는 걸 보통 플런저가 하는데 이렇게 좁고 긴 홈통 안에 들어있는 이 막대를 보통 플런저라고 부릅니다. 이 플런저라는 걸 캔 밑에다가 둬서 이거죠. 플런저. 둬서 얘를 누르면 키를 어느 방향에서 눌렀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압력으로 이 멤브레인 스위치에 있는 러버돔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런저 키보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멤브레인 키보드이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도 살아있는 이제 그런 키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캡이 이 러버돔을 누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전철에 보시면 전철에 그 전력선을 전체를 공급해주는 윗부분 혹시 보셨나요? 그거를 펜터그래프라고 합니다. 펜터그래프.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X자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지든 적게 떨어지든 얘가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계속 붙어 있게끔 해주는데 바로 그 형태가 이렇게 키캡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얘가 누르면서 이제 러버돔을 눌러서 멤브레인 키보드에 접점을 형성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쓰일까요? 자판에 보시겠지만 노트북입니다. 네, 노트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펜터그래프 키보드고요. 얘는 크게 보면 멤브레인 키보드 중에 일종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멤브레인 키보드죠. 러버돔을 어떻게 누르냐. 근데 누르다 보니까 이게 접점이 형성되는데 이제 키보드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무접점 키보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프레라는 회사에서 사실 많이 한 건데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코일이 흐르고 있으면 이 사이에 이제 일종의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하들이 모이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코일들 사이가 좁아질 때하고 누르지 않을 때 펴질 때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량이 달라집니다. 그걸 통해서 키값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스프링을 두고 스프링의 전류를 통하게 해서 누를 때와 누르지 않을 때의 이 스프링 전선의 간격이 달라지죠. 그걸 통해서 이제 흐르는 전류량이 달라지는 키값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무접점 키보드로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고가인 것처럼 보이죠. 네, 또 이런 식의 키보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버돔으로 감싸고 있는 멤브레인 키보드를 키캡을 씌우지 않고요. 키캡 자체도 이 고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 러버돔 자체를 고무로 해서 키캡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플렉서블 키보드 또 내지만 러버돔 키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키보드가 없고요. 이렇게 프로젝션처럼 빛을 프로젝션 시켜서 가상의 키보드가 나오면 그 가상의 위치에 사람의 손가락으로 키 입력을 하면 그거를 손가락을 인식해서 손가락의 위치와 기능들을 인식해서 어떤 키를 눌렀는지를 얘가 이제 인식하는 거죠. 프로젝션 키보드로 합니다. 뭐 키보드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를 구분할 때 이제 자판의 구성을 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키보드 동작 방식을 가지고 구분했었는데 자판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몇 개의 키캡이 있을까요? 처음에 그 PC 최초의 XT라고 하는 PC가 나왔을 때는 86개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6 키보드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0, 1, 2, 3, 4, 5, 6, 7, 8, 9 이런 이제 넘버키라고 하는 넘버키 패드가 붙어서 101 키보드가 됐다가 나중에 키보드 안에 운영 체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키
보통 OS 키라는 걸 집어넣고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그 윈도우 아이콘이 들어있는 키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OS 키입니다. 이런 것처럼 몇 가지 기능을 더 넣어서 세 가지를 더 넣었죠. 백사 키보드라고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나라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을 한자로 바꿔야 되죠. 또 한글과 영어를 토글도 시켜야 되죠. 이렇게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따라서 독특한 키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은 이제 표준에서는 얼트 키, 메뉴 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얼트와 메뉴 한쪽에다가 한자 변환, 한영 토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6 키보드. 요즘 이제 106 키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원래 101 키보드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103 키보드도 있고, 그래서 104 키보드, 106 키보드, 103 키보드 내지는 요즘은 이제 엑스트라 키캡들을 몇 개 더 집어넣어서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86 키보드에 비해서 요 100대로 넘어가면서부터 키가 한 20개가 늘어났죠. 한 10개 늘어났는데 자판 길이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하게 되는데, 이 복구한 거를 10키리스 키보드라고 합니다. 그 넘버키 1부터 0부터 9까지 10개의 넘버키를 없앴다고 그래서 10키리스 키보드인데, 결국 86 키보드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한자, 한영,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된 형태가 바로 10키리스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판에 보시면 101, 104, 107, 109, 106 등등 있죠. 여기 안시는 미국 표준이고요. 밑에는 이제 국제 표준이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 KS는 한국 표준, JIS는 일본 표준입니다. 한국 표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점선으로 펑션 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OS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쓸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아이콘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뭐 한영 토글, 그 다음에 한자 변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정식적인 이제 100짜리의 키보드고요. 이 부분을 이제 잘라낸 게 바로 10키리스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의 자판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번에 자판의 배치, 그러니까 키캡의 배치에 따라서도 구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103 내지 106 키보드 KS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QWERTY가 QWERT 쿼티라고 하는데, 쿼티 이 6개의 키캡이 나란히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걸 쿼티 키보드로 하고요. 이거는 컴퓨터의 키보드가 나오기 전에 이전부터 타자기가 있었는데, 타자기 때부터 있었던 표준 자판 배열입니다. 쿼티이고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계산하기 위해서 1932년도에 역시 이제 이거는 컴퓨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역시 그 타자기의 키보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드브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은 A, O, E, U, E 모음이 있고요. 오른쪽은 D, H, T, N, S 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선의 모음, 왼쪽은 모음, 오른쪽은 자음.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가운데 모아놨고요.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밑줄이나 바깥쪽에 모아놓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 드브락 키보드 이후에 이제 컴퓨터의 자판이라는 게 등장해서 키보드가 등장했는데, 그래도 역시 쿼티 키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뒤에 2007년도에 콜맥이라는 사람이 콜맥 키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쿼티에다가 약간 드브락의 느낌을 더 넣어서 했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